바로 그냥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보면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 화면이죠. 제가 자주 보는 그 사이트가 간헐적으로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리지가 않길래 지금 다른 그 암호화폐 히트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이 평소와는 다른데, 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화면이 초록의 상승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24시간 대비해서 지금 4.7% 정도 상승을 했고, 이더가 좀 많이 올랐죠. 8.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장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좀 2%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올라오긴 했네요. 지금 보면 일단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요 4시간분 기준해서 박스권을 하단으로 이탈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70K를 바이낸스 기준으로 거의 찍을랑 말랑 했지만 못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9.9K까지, 그러니까 70K를 딱 눈앞에 두고선 못 찍고 살짝 빠졌다가 지금 다시 살짝 올라와서 68.5K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그래서 제가 현재 비트의 과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71K, 두 번째가 21선인데 지금 이제 여기 뒤바뀌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먼저 21선이 이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21선 먼저 돌파하고 71K 가야 된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1선을 드디어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봉이 윗꼬리가 지금 보이시죠? 윗꼬리를 달고 살짝 빠져가지고 21선 딱 걸쳐가지고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살짝 또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선이 67.9K인데 현재가 68.6K니까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살짝 넘은 상태다. 그래서 요 지금 볼린저 밴드, 21선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제 좁아졌습니다. 상당히 좁아졌다. 제가 얼마 전에 요거 말씀드릴 때 볼린저 밴드 발산했을 때 현재 발산 후 10일 정도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이제 벌어졌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쭉쭉 이제 수축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오므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과거에 이 정도 벌어졌을 때를 봤을 때 한 20일 정도 걸렸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얼마 걸렸냐 보니까 28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발산을 하고 다시 수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발산을 상당히 오므라들게 수축을 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또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봉 RSI도 44까지 올라왔어요. 44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과매도 영역이었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니까 44까지는 올라왔다. 그런데 주봉으로도 봐야죠. 주봉 보시면 여기 주봉 차트인데 현재 상승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5주 동안 하락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양봉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68.6K니까 지난 사이클 최고점이 69K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69K가 살짝 깨졌다가 다시 69K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주봉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 아래꼬리가 지금 달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캔들의 총 길이가 있을 때, 이 캔들의 총 길이가 있을 때 아래꼬리가 계속 이 총 캔들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락을 하면은 어쨌든 저가 매수세는 붙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조금은 이제 이 하락세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봉 상태로도 이 볼린저 밴드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으로는 아직 발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살짝 그 어제 오는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살짝 이제 피크를 찍으려고 하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RSI를 봤을 때 이제 29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뭐 엊그제 해가지고 뭐 25, 26 뭐 이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금 상승하니까 29까지. 그럼에도 과매도 영역이 30이니까 그럼에도 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 흐름이 어떻길래 그랬느냐, 보시는 것처럼 살짝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AI 기술주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록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0.6, S&P 500이 0.8, 나스닥이 1.2%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 8%나 하락을 하면서 17.9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중앙 평균가까지 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S&P 500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 딱 장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날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이만큼 뛰어가지고 요만큼 뛰어서 상승을 했으니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에도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노란 색깔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세를 이어나간 그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링이 되었다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미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거꾸로 하락을 한다? 그것이 이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 매크로의 영향도 받지 않으면서 그냥 단독적으로 나락으로 가는, 그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날도 오겠죠. 미 증시는 별 볼 일 없는데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항상 이렇게 커플링 가는 건 아닌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매크로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디커플링으로 내리꽂는 게 최악의 경우다. 그래서 어제 S&P 500이 일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0.8% 상승인데 양봉이니까 시작보다도 더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21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만 해도 21선, 51선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21선, 51선 단기 추세선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이 박스권이 이제 중요한데,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또 상단까지 왔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어제만 해도 하단에 좀 더 가까웠었죠. 뭐 중간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 하단 부근에서 놀고 있다가 그래서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수렴 부분을 하방 이탈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어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장중에도 상승을 해가지고 21선도 이제 오랜만에 넘었어요. 지금 21선이 이렇게 본다면 요때 이후니까 올해 2월 초에 21선 아래로 꺾인 다음에 계속 21선 밑에서 놀고 있다가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21선을 상방 돌파했다. 그래서 51선도 넘어야 되죠. 어쨌든 하락 추세를 넘었다라는 것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도 물론 괜찮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실적이 장 마감 후에 6시 이후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4분기 매출 역대 최대 97조 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시장 4분기 매출 전년 대비 73% 증가, 주당 순이익도 1.62달러로 전망치를 웃돌았고 1분기 매출 약 780억 달러 제시,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그야말로.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깜짝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외에서 초반에 발표되고 5%나 올랐던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지더니만 엔비디아 시간 외에서 1% 이상 하락되는, 그러면서 속보로 하면서 실적 실망.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황당한 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실적이 역대급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다. 가이던스도 좋았다. 그런데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바뀌니까 그것을 실적 실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 실망, 지수 선물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그 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니 시장의 예상치를 다 웃돌아서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적 실망이라고 타이틀을 떡 내놓고 이렇게 지금 기사를 내놓고 있다. 어쨌든 현재를 보면 어제 장중에 1.57% 상승 마감했고 현재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큰 폭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한 0.12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이러면서 지금 비트도 살짝 올랐나? 그렇게 또 추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올라가면 누군가는 또 팔았던 거예요. 팔았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박스권을 예전부터 그려놨던 거죠. 어제 일봉을 보면 이 박스권 상단을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근데 윗꼬리로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그러면서 마감은 이 박스권 딱 밑에서 했어요.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확실하게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박스권 상방, 상단 돌파,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S&P 500도 지금 이 박스권에서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 그래서 엔비디아 박스권 상단 돌파, S&P 500 박스권 상단 돌파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비트코인도 더 이상 하방이 아닌 상방을 쳐다볼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고무적인 것은 엔비디아도 박스권 상단까지 왔고 S&P 500도 박스권 상단까지 살짝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단까지 왔다라는 것이 그래도 좀 고무적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4일부터 2월 14일이면 설 전이에요. 지난주도 아니고 지지난주. 그때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다시 점화가 되느냐 아니면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을 돌입하느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 시간 외에서 뛰었지만 마이너스로 가는 흐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깜짝 실적에도 주가 하락. 시장은 왜 엔비디아에만 가혹할까? 아까는 깜짝 실적을 나왔는데 불구하고 실적 실망해가지고 이제 또 그 타이틀을 딱 써놨잖아요.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분석한 게 이 기사라서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 시장은 월가의 간판 인공지능 주인 엔비디아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깜짝 실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인공지능 버블 우려를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전망이 AI 버블 공포를 진정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사가 야후 파이낸스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저평가됐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기사가 14일날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AI 버블 공포를 진정시켰다라고 또 다시 한번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엔비디아가 기록적인 실적으로 AI 공포를 물리쳤다라고 보도를 이렇게 지금 기사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런데 시간에서 1% 정도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던 거예요. 이는 시장이 엔비디아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일 야후 파이낸스가 엔비디아 주가가 기괴할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다. 이건 이미 2월 14일부터 나왔던 얘기죠. 야후 파이낸스에서. 전일 현재 엔비디아의 미래 주가 수익률 퍼가 24다. 이는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지난 5년 평균인 38에도 훨씬 못 미친다. 요 내용으로 요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이 퍼 얘기 나왔었던, 여기 얘기 나왔었던.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미래 퍼는 경쟁사보다도 지금 못한 수준이다. 동정 업체인 ARM도 60이고, 알랩은 55고, 브로드컵은 29고, AMD도 29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알랩, 그 다음에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있는데 엔비디아 지금 제일 낮은 거예요. 마벨 밑에 있는데 마벨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경쟁사에 비해 놀랍도록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인공지능 AI 공포에 엔비디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한다. 붐이 일 때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지만 AI 공포가 몰려오자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간판주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지금 시간에서 5%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1%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실적 실망으로 어처구니 없이 기사를 뽑는 것보다 이게 설득력 있는 거죠. 이걸 봤을 때 현재 장세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다. 현재 장세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심리도 게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적은 실질적인 결과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결과가 안 좋은데 그게 뭐 그걸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실적은 어떻다? 좋습니다. 실적은. 근데 문제는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에 반해 심리는 분위기만 전환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AI 공포 때문에 여기도 얘기했지만 AI 공포가 엔비디아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리는 분위기만 바뀌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심리라는 것이 쉽게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바닥까지 떨어져야 전환이 되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좋아.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보다도 더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 원인은 이제 AI에 대한 공포, 이 심리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눌리는 그 기세에 비트코인도 함께 눌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제가 작년 4분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올타임 하이를 못 넘고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같이 여기서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가 전환이 이제 돼야 됩니다. 전환이 돼야 된다. 일단 실적은 좋아요.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상승했지만 다우존스가 다시 마이너스 0.1, S&P 500이 마이너스 0.15,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0.3이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이제 가자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이 상반까지 올라왔지만 본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선물 시장 봤을 때는 살짝 또 되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확 변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오늘입니다. 이란 대표단 제네바에 도착, 미국과 곧 3차 핵 협상을 합니다. 이제 제네바에 도착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소식이 나올 텐데요. 26일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빨리 시작이 되죠. 시차가 있으니까. 이런 와중에 이란 대통령까지 핵 협상 전망이 밝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란의 외무장관이 요거였었죠. 타결이 가시권에 있다. 이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까지 핵협상 전망이 밝다. 근데 트럼프는 핵무기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약간 핵 협상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하지만 트럼프 미국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핵무기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어제 우리가 이 기사에도 봤지만 핵무기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대신에 이제 평화적 핵기술은 포기 안 해.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원자력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핵 농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계속 이란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핵무기 허용하지 않을 것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보시면, 요걸 보시면 트럼프는 핵 때문에 전쟁 불사라고 하지만 이란의 핵 활동 징후는 지금 없다. 지난해 미국이 이스라엘과 핵시설 3곳을 폭격 후 농축 재개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란은 수일 내에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행정부는 하고 있는데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핵시설 3곳을 공습을 해서 이때가 이제 미드나잇 해머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핵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도 폭격 직후에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보복 같은 거 없으니까는 그대로 그냥 끝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위성사진과 현장 정보 분석 결과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징후는 없고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란이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슈가 터졌는데 이 이슈가 터진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란이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국민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시위대는 이제 미국한테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나왔고, 거기에서 미국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계속 국민들, 시민들을 살상하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것이 해까지 지금 다시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의 전쟁 위협은 정치적인 움직임,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정치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미국이,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도, 관세 판결로 일단 타격을 또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트럼프는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오래 끌면 안 되죠. 이게 정치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왜 오래 끌면 안 되느냐?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래 끌면 끌수록 유가는 불안해질 거고, 유가 불안해지면 인플레 우려 커지고 금리 인하 물 건너가고 중건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도 길게 끌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력도 한 4일에서 5일 집중 공격 가능한 수준으로만 딱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예상 결론이 핵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고, 만약 실패하면 핵시설을 초토할 겁니다. 또 그냥 공격하겠죠. 지난해 그렇게 해서 이미 초토했지만 또 이제 완전히 이제, 왜냐? 강한 미국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두 가지 결론 모두 단기 충격은 있을지언정 폭락 요인은 아닐 것이다. 가장 최악은 장기전인데 이것은 트럼프가 피할 것이다 라고 지금 봤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경우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조만간에 이제 오늘 핵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얼마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질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불확실성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죠. 저는 근데 이거보다 이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젤렌스키가 다음 달 3자 종전 협상 정상회담 격상 기회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러시아와 3자 종전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향후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마침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6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 특사 간의 회동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 뭐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통화가. 그러니까 26일이면 오늘이에요. 제네바.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핵 협상하는 날짜 동일한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간 김에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간 김에 한꺼번에 러시아 특사도 만나고 이제 이란도 만나고 해서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는 11월 중건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종전을 목표로 우크라이나를 압박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금 너희들 종전해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종전 협상을 할 건데 이것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자, 그 얘기예요. 지금 격상시키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론 짓고 일단 트럼프는 6월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 종전 협상 이제 3자 대면하고 나면 뭔가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이견이 좁아졌다라고 하면은 정말 6월, 뭐 좀 더 빠르면 뭐 5월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럼 이것이 또 하나의 투자 심리를 바꿀 빅 이벤트로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2월, 이제 곧 3월 시작되고,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당장에 뭐가 확 바뀌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주봉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이제 발산하고 있는데 이게 수축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수축하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선이 내려올 테고, 어느 정도 계속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심선하고 이제 만나야겠죠. 그러면서 좁아지는 그 시기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봉이니까 좀 3월, 5월, 뭐 7월 이렇게 되잖아요. 좁아지는 이런 구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벤트들이 터지면서 이런 종전이 되는, 그래서 트럼프 목표대로 만약에 6월 되면 만약에 종전이 된다. 이것이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바꾸는 하나의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란전을 앞두고 현재 유가를 보면 일봉이에요. 지금 이제 뚜렷한 이제 상승이 없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이런 움직임을
삼각수렴으로 해가지고 보이고 있다가 요 한때는 지지 구간이었던 요 구간, 현재는 뚫고 내려가서 저항 구간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아무래도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다행히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빠진, 과연 여기를 넘어서느냐 이거를 지켜봐야 되고, 금도 볼까요? 금도 지금 일봉상 보면은 어제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좀 더 길고 오늘도 조금 더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 이때보다는 아닌 상황.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타임 하이를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오는 것은 2020년 8월에도 금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떨어지고 0.618까지 되돌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뿐이다. 그래서 계속 삼각수렴을 그렸다가 하방 이탈하면 비트코인도 다시 추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이렇게 조금 오르는 게 큰 뭐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지, 그러니까 이런 삼각수렴을 그려 나가야 되거든요. 과연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은도 보니까 은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살짝 올라왔지만 큰 힘을 쓰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켜봐야 된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요것도 어제 제가 드디어 양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살짝 꺾이긴 했어요. 더 이제 그 갭을 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음수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양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살짝 꺾인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어쨌든 계속 이게 양수를 지속을 해준다라면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 전환됐었다. 그래서 양수로 계속 좀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요건데, 일단 양수로 전환된 건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어제 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도미넌스가 2021년 1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수렴을 거친 후 추세선 이탈 후 알트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25년 8월 2일부터 26년 2월 23일까지 수렴을 거친 후 어제부로 추세선 이탈이 된 것 같아서 알트장이 시작된 것 같은데 마이웨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미넌스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일봉상 드디어 하방으로 추세선 이탈이 되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관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요즘 말씀하신 게 2021년 1월부터 4월 1일 요 기간이 불장 시기였어요. 그죠? 불장. 2021년 하는 순간 딱 불장이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일단 2021년부터 볼게요. 요때입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그 구간이 요때부터 이렇게 계속 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알트 불장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시점에서 부처빔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요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알트 불장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이게 이 박스권도 예전에 쳐놨던 거예요. 오늘 저거 보고선 친 게 아니라 예전에 쳐놨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살짝. 근데 물론 지금 현재 다시 올라와가지고 오늘 시점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짝 됐으니까 이제 여기 뚫고 내려갔으니 알트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주신 겁니다. 기대가 된다. 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일단 이때와 비교를 하셨는데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이때와는 상황이 다르긴 하다. 왜냐면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다르죠. 이때는 지금 상승 분위기였습니다. 상승의 분위기, 상승장 속의 이런 횡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추세가 꺾였잖아요. 제가 기준으로 봤었던 그 시즌 종료로 봤던 그 기준까지도 내려오면서 지금 추세는 이렇게 꺾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여기가 쏟아지면서 비트도미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장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작년 10월 20일 날 라이브 때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 왜냐면 우리가 바라는 찐 상승장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찐 상승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가, 한 가지는 김프. 이때만 해도 7%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와서 한 1%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1% 보니까 1%대. 그리고 이때만 해도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 그러니까 이때가 10월 달에 그 고점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사상 최고가를 그 올타임 하이를 미 증시가 찍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알트 시즌 인덱스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알트 시즌 인덱스를. 일단 지금 43입니다. 43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요때가 이제 불장이었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이 알트 시즌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머물러야지 우리가 바라는 알트장, 알트 불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갈 때 보면은 이렇게 갈 때 다 비트 시즌을 한번 찍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비트 시즌, 알트 시즌을 찍으면 비트 시즌 갔다가 알트 시즌 가고, 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다. 그죠? 비트 시즌 갔다가 알트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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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시즌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갔다. 그리고 현재 43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알트 시즌 가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 알트들이 힘을 쓰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비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비트가 힘을 내야 됩니다. 이 비트가. 그러니까 이 비트가 알트보다 상승폭이 더 큰 시기가 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비트 시즌으로 가겠죠, 정말. 비트 시즌으로 가는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트가 알트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서, 그게 본래 이제 비트 시즌인 거죠. 비트가 더 강할 때. 그때 이제 비트 시즌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하락을 하는데 알트가 더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트가 덜 하락하니까 비트 시즌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비트가 더 강하게 움직여야지 그게 이제 진정한 비트 시즌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비트가 먼저 힘을 받고 서서히 그 비트가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트 안 사니까 알트로 가는 겁니다. 더 싼 알트를 찾아서. 그러면서 비트의 힘이 빠지고 이렇게 알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트가 먼저 힘을 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비트 도미가 지금은 뭐 살짝 빠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시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비트 시즌 가고 그 이후에 알트 시즌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살짝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갈 수도 있죠. 매번 이렇게 갔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분석 없이 가는 거고, 나름 이런 패턴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본다면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물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법칙은 없으니까. 근데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한 번은 비트가 더 힘이 모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도 확실히 장이 바뀌었구나. 그럼 비트는 너무 비싸. 그래도 지금 뭐 1억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싼 알트들, 그 중에서 좀 더 비트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알트들, 그런 이제 알트들을 찾으면서 그때는 비트 도미가 확실히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관점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비 이제 하나 조금,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실적 때문에 조정장을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실적이 안 돼가지고 확실히 이제 성장세가 꺾였다. 그래서 이제 하방으로 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리. 아직 심리가 전환이 안 됐다.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인데, 이제 심리가 차근차근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 보고 가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부티님이 지금 시청을 해 주시고 계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티님 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 좀 보고 이제 바로 리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